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BN. (1월 30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원화 강세에 대한 대책 논의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지난 28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2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화가 동네북 신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한 명이 연간 338잔이나 마실 정도로 대표적인 기호음료인 커피에 대한 가격 거품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커피의 주 원료인 생두 가격의 하락에도 커피값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시장에서의 중소형 아파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형 아파트 단지의 공급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년층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 노년층의 진위계수가 2003년 이후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역진적인 조세 구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화 강세에 대한 대책 논의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지난 28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2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조그만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환율이 급등락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경제장관들이 모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원화 강세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새해 첫날 7원 넘게 내린 원달러 환율이 11일에는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1,050원대 중반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니 28일에는 하루 만에 19원이 급등했습니다. 반달 만에 40원가량 움직인 겁니다. 글로벌 위기가 오면 경기 우려 속에 급등하던 환율이 무역 흑자와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 여건에는 급락했고 또 각국의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면서 이번에는 용수철처럼 뛰어올랐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선진국 투자를 다시 늘리려는 외국 투자자들이 원화 강세로 실적 우려가 커진 한국 주식을 판 데다가 북한 핵 문제까지 더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아베 내각이 무제한 양적 완화로 촉발한 엔저 현상은 국내 수출면에서 부담을 키우고 원화 환율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환율의 변동이 우리 시장이 그만큼 개방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방증인 동시에 내수의 성장 동력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우리 국민 한 명이 연간 338잔을 마실 정도로 대표적인 기호음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생두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가격 거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식사 후에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지만 가격은 식사 한 끼와 맞먹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는 원화 환율 하락 등으로 커피의 주원료인 생두 수입 가격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커피 판매 가격은 올라 가격 거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 생두 가격은 작년 파운드당 1.56달러로 전년 대비 32.6% 급락했다고 업계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커피 가격이 내리기는커녕 더 올랐습니다. 커피 전문점 등의 외식 커피 가격 지수는 작년 12월 107.9포인트로 1년 전에 비해 4.7% 올랐습니다. 또 작년 커피 전문점들의 판매 가격과 매출액이 증가해 가격 거품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가격을 3,600원에서 3,900원으로 인상했고 커피빈과 할리스 커피 등도 10% 안팎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국내 6개 커피 전문점의 2011년 매출액도 7,433억 원으로 전년보다 28% 급증했습니다.
커피 전문점들은 커피 제조 원가에 건물 임대료와 인건비, 기계설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생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커피 한 잔의 세전 원가가 123원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커피 판매 업체들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형 아파트 단지의 공급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닥터아파트는 1월에서 6월 분양을 앞둔 아파트 사업장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단지가 총 34,338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분양시장에서도 중소형 비중은 86.6%로 절대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 수도권은 동탄 2신도시 남양주 별내지구 등 입지 우수성이 검증된 지역에서 분양이 예정돼 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총 1,608가구 중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 122가구를 일반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이지건설 등 3개사는 85제곱미터 이하 중형으로만 단지를 구성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7개 단지 3,312가구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대우건설은 인근 대전 유성구 대덕 특구 1단계 사업지에서 첫 분양에 나서 3월 죽동지구 A3-1블록에 74에서 84제곱미터 638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년층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2011년 한국의 노년층 진위 계수가 2003년 이후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노년층 진위 계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멕시코와 칠레 등 남미 국가들과 함께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 가구의 2011년 진위 계수가 경상소득 기준으로 0.419포인트, 시장소득으로는 0.505포인트, 가처분 소득으로는 0.418포인트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소득 불평등 실태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서 이 같은 수치는 진위계수 조사가 도시가구에서 전국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년층의 빈부격차 심화는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8.7배에서 2011년 10.3배로, 시장소득은 22배에서 31.1배로, 가처분 소득은 9.5배에서 10.8배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노년층 진위 계수는 OECD에서도 가장 높은 그룹에 속했습니다. OECD가 집계한 2000년대 후반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진위 계수는 0.405포인트로 34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적 이전과 조세제도의 역진적인 구조가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입니다. 실시간으로 네티즌들이 보고 있는 가장 관심 깊은 기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랭킹 뉴스 경제부문 1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편의점에서도 스마트폰을 판다는 소식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30일부터 오늘이죠. 오프라인 유통업계로는 최초로 알뜰폰 판매에 이어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종류로는 옵티머스 시크와 옵티머스 마하 등 모두 6종이 서울 중구 지역 20개 점포에서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말 편의점에는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2위도 보시겠습니다. 네, 로또 1등의 당첨자, 이 남자의 로또 스타일 하면서 로또 1등 당첨자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3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천터미널 전격 매각, 롯데가 결국 승자되나? 이런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롯데와 신세계 두 유통 공룡이 영토 싸움을 벌였던 인천 종합터미널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롯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인천점 사수를 위해 법정 분쟁을 불사했던 신세계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롯데 인천개발 주식회사는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에 본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법원의 사실상 매각 중단 결정에도 터미널 매각을 강행한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당분간 잡음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마트 노조 불법 사찰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신세계 입장에서 인천터미널 부지마저 잃게 됐으니 설상가상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도 보겠습니다. 한강 재건축 최고 35층이라더니 38층이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또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에 자리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차 아파트가 최고 38층 규모로 재건축됩니다. 특별 건축구역 제도가 적용된 이번 계획안은 당초 서울시에서 정한 재건축 가이드라인의 최고 층수 35층에서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 사업이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특성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강변 재건축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도 보겠습니다. 7위입니다. LG U+가 영업 제한 기간 중에 가입자 16만여 명이 이탈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LG U+가 영업 제한 기간 중 16만여 명의 가입자를 빼앗겼습니다. 앞서 LG U+는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 원 초과 지급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로 인해서 7일부터 30일까지 신규 번호 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에는 11만 2,400여 명, KTN은 5만 3,900여 명을 빼앗겼다고 하는데요. 31일부터는 영업 제한에서 벗어나는 만큼 LG U+가 4세대 롱텀 에볼루션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LG U+로부터 영업 제한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SK텔레콤은 3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신규 번호 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순위 보겠습니다. 16위, 값이 고작, 초저가 주택 한국 출시가 주택이 한국에 출시돼서 화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레고처럼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도 개인이 살 수 있고 이르면 3월부터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위도 보겠습니다. 신연금저축은 의무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1월 30일 NBN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